수연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번 그 전시 기간이 총 10일간이고 그 중에서 한 50%의 시간은 우리 아미고님들 그리고 제 그림 문의하는 사람들 제가 직접 설명해야 될 수도 있고 아미고가 아닌 분들에게는 그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좀 11시부터 8시까지 손님이 없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때는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책 쓰는 전용 노트북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약 30개 칼럼을 써놓은 중용 일명 인공지능 시대의 중용인데 그건 아마 부제가 될 것 같고 정식 책 제목은 화가의 인문학, 제가 상표 등록해놓은 화가의 인문학이란 책을 드디어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전시 미술 슈퍼 전시 덕분에 책도 한 권이 나오게 되는, 근데 그게 좀 카페 테이블이라는 공간에서 하기가 그림이라는 것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건데 테이블 하나밖에 못 쓰는 상황에서 노트북 놓고 또 박 실장 노트북 놓고 다른 또 업무를 봐야 되고 그 노트북 2개 놓으면 테이블 꽉 차버릴 것이고 아미고님 2-3분 앉으면 의자 하나 더 놓고 잠시 이제 노트북 덮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아미고님 또 가시면 또 책을 쓰고, 그래서 이제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책은 이렇게 작은 거에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물감이 빨리 굳어버리니까 굳어서 버리는 물감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특히 작은 그림 할 때는 이 통도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용 소문을 생각하다가 중용이란 책이 노노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권위적인 책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도올 김영옥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뭔가 중용은 우주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명지위성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인가 하고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김영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던가요. 이제 책을 쓰려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다.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도올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서문을 어떻게 전개를 할까 하다가 지금 천명이라는 말이 너무나 정말 엄중한 말이죠. 천명. 하늘이 너한테 명했어. 너의 운명이야. 이런. 근데 천명지위성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성에는 본성이 들어가죠. 본성. 근데 또 그 본성을 다스리래. 솔성을 하래. 솔성. 이 솔자가 거느릴 솔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기존의 중용의 해석과 달라져야만 하는 책이 되는 건데 그 솔성의 소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인식해야 하는가, 한자의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회 규범을 이게 몸에 꾸겨 넣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쓰여왔단 말이죠.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솔성지휘도 해가지고 솔성지휘도 그것이 하나의 그 도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서도, 검도, 무슨 태권도 하죠. 그게 솔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 도를 닦게 하는 것을 교라고 불렀어요. 수도지휘교. 그래서 그 도를 닦게 하는 것에 마루종자를 붙여가지고 또 종교라고 불러요. 종교. 으뜸 가는 가르침이다라는 뜻이죠. 종교. 그래서 천명지휘성, 솔성지휘도 수도지휘교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컬링이라는 영어 단어가 느껴져요. 컬링. 그러니까 직업 소명설이에요.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직업 소명하면 천명지휘성 그 수도지휘 그 교육까지 그 직업 교육까지 그 직업을 그러니까 천명 소명을 사회에서 다 하도록 교육시키는 것.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시작하는데 그게 직업 소명설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의 중형은 왜 달라져야 되는가? 직업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소명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정치 지도자들 나라를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산업공상을 구분하고 너는 농부야, 상인들은 천해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또 이제 천하게 하다가 또 중상주의 또 상인들을 경제인들을 높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보자면은 그거는 하나의 그게 이데올로기나 어떤 도구마였고 스키마였고 뭐 패러다임이었고 좀 세뇌교육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뇌교육.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직업 소명설이 지금 유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용을 재해석하는 칼럼을 썼고 이번에 그거를 이제 묶어서 근데 이 칼럼 제가 이제 책을 써봐서 아는데 칼럼을 책으로 묶다 보면 그 칼럼 하나가 한 5배가 뻥튀기가 돼요.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칼럼 30개지만 이게 원래 칼럼 100개를 모아야 책이 좀 두꺼운 책 한 권, 한 50개 모으면 보통 한 권 그러는데 저는 칼럼이 30개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칼럼이 한 100개 이상의 어떤 분량이 늘어나 버릴 거예요. 책을 쓰다 보면. 그래서 서문을 생각하다가 직업 소명설이 생각이 났고 그거를 일단 영상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굉장히 괜찮은 서문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연결 짓는다면. 그래서 그 중용의 시작인 모든 게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천명이 재해석돼야 되고 성이 재해석돼야 되고 솔성할 때 그 솔자가 재해석, 도자의 재해석, 교 가르침의 재해석, 아주 근본부터 이 그 한자의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 소명설 자체를 부정하고 그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솔성에서 그 솔성은 우리가 인간의 원래 더 원초적인 본성이었던 호모 루덴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서문을 마무리 또 쓰다 보면은 어떤 걸 인용하고 싶다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또 떠올라요. 이게 노트북 자판에 그러니까 원고지에 쓰면은 손이 되게 아파요. 그 노트북 타자 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손의 통증 때문에 이 책 쓰기가 더 더뎌지는. 그래서 그 오직 원고지에만 책을 쓴다는 분들은 아마 그 조정래 같은 분들은 좀 손이 좀 정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창작을 하면서 책을 쓰면은 아무래도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려지겠지만은 이 비판서, 즉 중용 재해석 뭐 이런 책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구조화된 것을 막 이렇게 펼쳐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쓰는 문장이 만들어진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강의하듯이 책을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손으로 쓰는 건 굉장히 큰 무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현재 그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수 있는 거는 고호가 붓터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붓터치 해놓은 그대로 제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마치 물론 그 인형 눈알 붙이는 것보다야 더 고난도의 작업이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붓질을 하면서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용의 서문에서 우리가 서양 쪽에서 있었던 직업 소명서라고 동양에서 제시하는 천명과 도교의 그런 것들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것은 기존에 관념적으로 생각해왔던 어떤 세계관이 무너지는, 그걸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서문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중용의 권위가 무너지고, 제가 목적하는 바 중용의 재해석은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몇몇 장은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왜냐면 논할 가치가 없는 중용에도 이게 용비어청가가 막 등장을 해. 과거에 성현들을 이렇게 좀 뭐 숭상하고 우상시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래서 서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를 좀 남기고 싶다. 영상으로 남겨도 제가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찍어봅니다. 그래서 또 황금밀밭 하나를 완성했네요. 자, 보여드릴까요? 물론 양귀비하고 개망초 이런 건 안 했고, 황금색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여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성실하게 된 것 같긴 해요. 여기 마띠에르가 있어요. 그 소용돌이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황금의 흐름, 그 흐름이 이제 고호의 그 구름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어울리게끔 한 거죠. 고호의 구름의 결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어울리게끔 이렇게.